말하기, 제 경험 안에서의 기술적 사례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긴장을 숨기는 법.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익숙치 않은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작가들이 언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막 연설을 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되게 창피하고 등에서 식은땀 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강연을 할 때는 고개도 숙이고 마이크에 입을 갖다 댄 채로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막 속사포 랩처럼 막 하고 그냥 내려왔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순간이 생겼는데, 그것은 내 긴장감을 숨기는 법을 익히고 난 이후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긴장감을 숨기는 첫 번째 방법은 말의 속도에 의도적인 변화를 주는 거예요. 긴장을 하면 말이 너무 빨라지거든요. 그날 해야 하는 수업의 처음 한 5문장 정도는 내가 외워두고 말을 리듬감 있게 속도감 있게 천천히 하는 연습을 해두는 거죠. 그러면은 그 리듬에 맞게 뭔가 메트로놈처럼 그날 전체의 말 속도가 약간 느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노래의 첫 음정을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쭉 노래를 다 부르는 것과 비슷한 형태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생각 혹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 앞과 뒤에서 말을 잠깐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와 이어지는데, 중요한 단어는 방금처럼 강조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약하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첫 번째인 말의 리듬감을 주는 것, 속도의 변화를 주는 것, 이것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긴장이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요한 몇 문단 정도는 외워두고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을 리듬감 있게 강약을 조절하면서 해나가는 연습을 해두면 좋다라는 거죠.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TPO, 당연히 옷차림 엄청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티 한 장 달랑 입고 가서 해도 되는 특강이나 강연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간의 커리큘럼이 필요한 강의는 괜찮죠. 왜냐하면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려면 편한 옷이 필요하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1시간, 2시간 이내 짧은 특강과 강연은 나의 신뢰감을 짧은 시간 안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옷차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쓸데없는 물건들, 연단 위라면은 뭐 이렇게 막 펜이나 막 이런 컵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치워야 합니다. 내 강연을 듣는 사람들의 시선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손을 막 이렇게 현란하게 쓰면서 막 체크, 워투 막 이렇게 쓰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초보자들에게는. 그래서 손은 그냥 가만히 공손하게 두는 게 최고입니다. 뭐 마이크를 드는 상황이라면은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켜두고 말을 하는 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편합니다. 막 손을 막 비비 꼬고 막 선을 막 마이크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긴장감을 감추기 위해서 트위스트 스텝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는 강의에 혹은 강연에 익숙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멀리서 보고 있으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건들건들 거리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중해 보이지 못하고 뭔가 신뢰감이 떨어지는, 약간 경박해 보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적시적소에 몸을 쓰는 것은 좋지만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면 그냥 꼿꼿이 서서 말에 집중을 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약간의 할 수만 있다면은 오른손은 고정, 왼손은 내가 말하는 거에서 그냥 적당히 손이 움직이도록 가만히 흘러가도록 두는 게 좋은데, 이게 잘 되지 않는다면 그냥 차라리 정중하게 다리에 붙이고 있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작의 말, 저는 이게 진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강연의 시작을 무엇으로 할까? 이게 웹툰의 첫 번째 컷, 첫 번째 씬, 영화의 처음 10초, 소설의 첫 문장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가지 기술적인 방안을 읊어보자면 이런 게 있겠죠. 뭔가 하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 혹은 구체적인 예시로 시작을 하는 거. 우리는 틀을 깨워야 합니다 라고 하는 추상적인 거가 아니라, 여러분 뱅크씨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뱅크씨가 틀을 깬 행위를 말하는 거, 뭐 이런 형태가 될 테고요. 세 번째는 볼거리를 주는 것. 이거는 PPT 를 열심히 준비하면은 대체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번째는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시작을 하거나, 여러분 저는 무명 작가 시절에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다거나, 아주 평범한 사건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너무 덥죠? 근데 저는 여름에 이 냄새가 좋더라고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형태.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시적절하게 이것을
이거를 추려서 사용할 수 있는 고급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미리 다 정해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시작, 중반, 후반부 세 문단 정도는 달달 외워서 문장의 리듬감까지 외워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형태, 이런 게 사실 말에 자신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긴장감을 낮춰주는 것이기도 하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성도 높은 강연으로 비춰지기도 하거든요.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정보를 줄줄줄 나열하는 거, 이거는 챗GPT를 이길 수가 없어요. 책 읽으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식 정보를 가르쳐 준다는 것, 이거에서는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하는 것과는 다른 역할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토리텔링 좀 재밌게 전달할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말을 맛깔나게 잘 할 자신이 없다면 최소한 PPT라도 엄청 정성 들여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을 한다거나, 개조식으로서 서술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물, 상황 이런 것을 대입을 해서 이야기로 꾸며서 전달을 하는 거, 이런 게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이 펜을 보니까 떠올랐는데, 웹툰 작가들은 늘 밤에 일을 합니다. 밤새워 일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은 기억에 남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펜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빛을 저장을 해서 불을 끄면은 발광하는 야광 테이프입니다. 왜 이걸 붙여놨겠어요? 맨날 불 끄고 밤에만 작업하니까 이거 굴러 떨어지면은 이거 찾으려고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해야지, 아유 쟤는 맨날 밤새고 일하는구나 라고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전문 용어를 피하라 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거 신티크 펜인 거 누가 모릅니까? 웹툰 작가들은 다 알죠. 신티크 펜 들고 제 이야기하네? 하지만 이런 것도 지식의 저주일 수 있다는 거죠. 일반 사람들, 일반 독자들 혹은 일반 청자들은 신티크가 뭔지, 이게 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할 때도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이거는 웹툰 그릴 때 쓰는 타블렛 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쉬운 말을 써야 한다는 겁니다. 대상층을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잡으면은 1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막 40, 50대 어머니가 됐건 모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강연이나 특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동이즘. 저는 항상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작품만 하고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작품을 인기작으로 만들어야 해요. 근데 인기작으로 만들려면은 작품을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오랜 기간 준비를 하려면은 돈이 필요하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또 작품 연재를 해야 되고, 막 악순환이란 말이죠.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사이에 공황이 걸렸고, 이 순환 사이클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양한 부업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게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큰 돈을 벌고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연재를 하지 않아도 연재를 쉬는 기간 중에 굶어 죽지는 않을 수 있다 뭐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저는 목표를 다시 한 단계 도약을 최근에 했는데, 역설적으로 이제는 전업 작가를 꿈꿀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오랜 기간 작품을 준비를 해서 야금야금 준비해도 되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계속 겪어가는 과정들이 항상 너무 빨리 변화들이 생기다 보니까 과정 중에 또 뭔가 새로운 통찰들이 계속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생기면은 정리해서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창작 되시길 바라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